연초부터 왜 이러는 거죠? 급락한 시장과 또 대응법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많이 놀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좌가 싹 녹아있더라고요. 화들짝 놀란 증시. 저만 놀랐나요? 몽키가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1월 6일자 하루 만에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특히나 저같이 빅테크 성장주 위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계좌가 많이 녹아내리셨을 것 같아요. 탑 7, 그러니까 미국의 1등부터 7등까지 규모 순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현황인데,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쭈르륵 이렇게 하락폭이 심한 걸 알 수 있죠. 대형주도 이 정도인데 중소형주들은 완전히 폭락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지금 고점에서 하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10% 가까이 빠진 일이 드문데 거의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워낙 고성장 주식이니까 20% 빠지는 일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부터 진짜 왜 이러는지, 올해 수익률 이제 새롭게 스타트한 건데 벌써 마이너스를 보이는 주식들이, 이렇게 상위 빅테크 주식들조차도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다니, 또 이게 좋은 기회일지 아니면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뉴스들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놀라셔서 겁을 주는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뉴욕 증시 초토화시킨 미 연준 의사로, 제목 보면 참 겁나죠. 잠깐만 정리해보면 시장의 우려, 뭘 우려하고 있냐, 이 얘기는 올해 내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얘기가 아니니까. 금리 인상 앞당기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돈 풀기 덕분에 증시 오른 게 분명히 큰데, 이 금리 인상 앞당기면 대출 금리 올라가고, 그럼 대출 이자 올라가면서 어딘가에서 문제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있고, 이거 돈 풀기 하던 거 줄인다 그랬는데 이거 더 빨리 줄이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 가속화, 이게 또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죠. 항상 뭔가 새로운 조정 이슈가 나오면 시장은 놀라거든요.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화들짝 놀라서, 이거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시중에 풀려있던 돈마저도 걷어간다고? 이게 어려운 말로 양적 긴축, 더 어려운 말로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데, 이거 할지도 모른다는 또 우려가 생기니까 일단 다 던지고 본 거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기술주 그림에도 금리들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연준 의장이 놀라가지고 이거 금리가 날아가네, 이렇게 화들짝 저희가 더 놀라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구독자분들도 빅테크 많이 좀 들고 계실 수 있고, 기술주라든지 유망하게 여겨지는 고성장주들 많이 들고 계실 텐데, 특히 그런 분일수록 저 포함해서 계좌가 많이 심하게 녹아내리셨을 거예요. 그 금리에 민감하니까 제가 이 자료는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 10년 금리, 시장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먼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시장 금리가 급등, 여기 치솟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금리 왜 이렇게 올라? 이러니까 반대로 성장주,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는 확 빠져서 3% 넘게 빠졌는데요, 하루 만에. 아마 미국 주식 한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엄청나게 특히나 더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루 만에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빠진 거는 거의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작년에 1월부터 3월 사이에도 아주 지금과 비슷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금리 급등 구간이라 그래서 이때도 앞서 보여드린 미국의 10년 금리가 엄청 오르는 거 보이시죠? 급등했었습니다. 0.9%였던 게 그때도 7까지 갔었거든요. 1.75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한두 달 만에 금리가 거의 2배 급등했었으니까 시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2, 3월에 시장이 급락, 그 당시에도 폭락이라고 단어를 썼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가장 시장이 놀랐던, 연초부터 그랬죠. 2월, 3월에. 이때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히려 괜찮았었는데, 아마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뉴스 틀기도 겁날 정도로 공포를 주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3대 지수 일제히 급락, 나스닥 3%, 미국 조기 긴축 예고의 급락, 나스닥 1년 만에 최대 낙폭, 연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나스닥 폭락,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성장주 일제히 급락. 이게 다 지금 1월 6일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다른 기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날짜를 가려놨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 서학개미 한숨, 금리 발작에 나스닥 상승분 다 토해내, 미국 증시 급락, 나스닥 3% 넘게, 금리 급등에 놀란 미 증시, 애플, 아마존, 테슬라 폭락. 지금하고 아주 비슷하죠? 근데 이게 딱 작년 2월, 3월 이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금리 급등기에 있었던 기사들 그대로 순서대로 긁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 만약에 가리고 지금으로 바꿔놨어도 전혀 눈치 못 채실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걸 다시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빨간색이 나스닥 지수, 검은색이 미국 10년 금리인데요. 이 기술주 성장주, 특히 빅테크나 이런 주식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보여드린 작년 2021년 2월부터 3월 금리가 막 급등할 때 나스닥 급락, 그리고 또 10월 달쯤에 헝다 이슈로 또 10월 달쯤에 금리가 급등했었거든요. 이때도 나스닥이 휘청.
지금도 금리가 또 급등하니까 나스닥이 휘청, 이렇게 금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금리가 더 뭔가 급등한다, 작년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들을 팔지 더 살지 이런 거 고민되신다면 작년 2, 3월 때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확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이후에도 금리가 계속해서 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주식 조정장이 더 길어지거나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다, 하락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금리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들은 우상향하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마인드 컨트롤해도 좋고 당장 이걸 살지 말지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급락할 때 무조건 이 체크리스트를 펼쳐 놓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딱 급락 왔을 때 이거 시장 전체 하락인가, 혹은 개별 종목 악재가 떠서 하락하는 건가, 어떤 특정 주식만 하락하는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건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는 성향이 강하죠. 기술주 빅테크 위주로. 물론 안 빠지는 주식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전체가 하락할 때가 조금 더 난이도가 낮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같이 빠질 때 억울하게 많이 빠진 주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주식들도 같이 억울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때 잘 담아두면 또 나중에 올라갈 때 또 시원하게 올라가서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시장 전체 하락했을 때가 난이도가 좀 더 낮게 느껴지는 편이고, 반대로 개별 종목 이슈면 이게 좀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종목의 악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회복을 오랜 기간 못할 수도 있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나 오랜 기간 조정이 올지 악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어려운 편인데, 이번 조정은 요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조정이 이어진다면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꼭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리스트 한번 같이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금 나스닥 지수 ETF QQQ 기준으로 현재 고점 대비 6% 정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들어서는 꽤 많이 빠진 편이거든요. 나스닥이 작년에 10% 이상 빠진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요, 나스닥 지수 ETF 연간 수익률 최근 10년 동안인데, 정말 놀라운 게 나스닥 지수 최근 10년 동안 마이너스였던 게 단 한 번뿐입니다. 2018년. 그것도 마이너스라고 하기 민망한 마이너스 0.1%. 그러면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는 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MDD라고 해서 각 해마다 최대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나스닥이 잘 나가다가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10% 정도, 10%의 손실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30% 가까이 빠졌었죠. 아무리 시장 지수 나스닥이 좋고 우상향한다 그래도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건 꼭 알아두고, 지금 벌써 올해 들어서 2022년 들어서 마이너스 3%, 연초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올해 플러스로 마감할 것 같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좋은 줍줍 모아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올해 마이너스로 또 마감할 수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급해하기보다는 혹시나 고점에서 만약에 10% 이상 빠지는 날이 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드문 경우니까 좀 그렇게 여유를 갖고 현금 좀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잡아보면 어떨까. 타이밍 정확히 바닥이나 저점을 잡는 건 어렵지만요,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같이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여드릴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 비중 10% 내외로 유지였었는데 올해는 계속 현금 15, 20 이상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좋은 기회가 오면 사고 아니면 만다,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주식도 중소형주보다는 뒤에서도 보여드릴 우량한 대형주 위주로, 또 믿음이 있는 좋아하는 주식 위주로 압축을 해서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좀 보수적으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초에 이런 영상을 올렸었어요. 이제 2022년 연초가 됐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사모을 주식을 딱 마음 먹고 미리 정해두자. 그래야 조정 급락이 왔을 때 용기 내서 살 수 있다. 뉴스에서 공포를 주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안 그러면은 진짜 손이 안 나가거든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공감해 주실 거예요. 막상 애플이 올라갈 때는 막 더 사고 싶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이 안 나가거든요.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드렸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그래서 미리 적어놓는 거죠. 내가 애플을 왜 사야만 하는지, 올해 좋은 일이 뭐가 있는지, 혹시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미리 정리해두면 좋더라고요. 왜냐면 또 지금같이 만약에 애플이 막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럼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딱 보고 맞다, 내가 연초에 다짐을 했지. 예를 들어서 10% 이상 빠지면 분할 매수하기로 했었지. 2022년에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겁먹지 말고 한번 매수해봐야지 라고 다짐을 딱 미리 해놓으면 좀 덜 흔들리더라고요. 테슬라도 같이 한번 정리했었고, 호재와 악재 미리 같이 했었는데, 지금도 혹시 영상 보신 분들 같이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 흔들릴 때 그러면 좀 차분해지고 정리가 좀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지나고 보면은 이 초과 수익 있잖아요. 조금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으려면 좀 시장보다 좀 초과 수익 내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남들이 겁낼 때 나오더라고요. 그 초과 수익이라는 게. 애플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21년 금리 급등 구간에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 많이 빠졌었어요. 10% 넘게 빠진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저도 이제 제 기준에 맞는 가격에 들어와서 샀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성장주, 기술주 이제 끝났다, 고평가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눈 딱 감고 조금 사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수익을 안겨주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물론 지금 뭐 워낙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공감이 가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만약에 딱 째려보고 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15% 20% 그렇게 빠지는 구간이 오면은 또 나중에 봤을 때 좋은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마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 되게 드문 경우입니다. 다만 지금 금리 급등 이어지면 생각보다 더 조정폭이 깊어지고 또 조정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주식도 작년 초 10월 헝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연초에 많이 빠졌다가 나중에 또 다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 같이 연초에 공부했던, 찜해놨던 그 주식들을 째려보다가 좋은 구간에 들어오면 주식 수를 늘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죽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자꾸 흔들리니까 마인드 노트라 그래서, 이게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제 계좌 보면 녹아내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거 좀 이거 팔아야 되나 막 이 생각 들고, 아무리 제가 현금 15, 20% 유지한다고 해도 야 이거 팔았다가 또 나중에 다시 살까,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생각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제 저만의 원칙이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메모장인데, 금리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기회로 본다. 근데 물론 당장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제 1월 6일부터 금리 급등발 조정 시작됐다.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걸 보면요,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라면서 기억도 안 나요. 안 적어놓으면 또 지나고 나면 그때 1월 6일부터 그때 한두 달 조정 있었을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또 연말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진짜 좋아하는 기업, 안 그래도 이 주식은 조금 아쉬웠는데, 많이 못 사서 아쉬웠는데, 아니면 많이 샀지만 더 사고 싶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인데 야 이거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번 좋은 기회다, 현금 좀 쟁여놓다가 좋은 기회 오면 주식 숫자를 늘려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 30주 사서 아쉬웠는데 한 50주까지 늘려보자, 이런 마인드로 또 접근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생각하려고 다짐을 적어놨습니다. 쉽진 않지만 같이 또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서는 10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지만 20개 정도 또 더 추려왔습니다. 메가캡이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초대형 덩치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30등 정도 되는 메가캡 중에서 20개 정도 추려온 건데요. 이걸 제가 이제 조정장 때는 부지런히 보여드립니다. 또 이걸 보시고 좋은 주식을 부지런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럴 때 사놨는데 나중에 신고가 딱지 붙어있는 거 보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조급하게는 대응 안 하려고 하고요. 보수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보면서 이제 원하는 가격대에 오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고, 최대한 매매 횟수를 올해는 줄이려고 합니다. 매수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또 대형주들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부터 비자, 마스터, 주요 우량주들, 테슬라 포함해서요, 1월 중순 말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과도하게 많이 빠진다, 그럼 안 되겠지만 20% 30% 빠지는 주식들이 나온다, 좋은 주식 중에서. 근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미리미리 사두는 것도, 실적 잘 나오면 또 막 빅테크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와 이렇게 올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 전에 또 미리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반대로 이거 너무 거품 같은데 그러면은 실적 발표 나기 전에 물론 미리 현금화 해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 여부 이런 것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시장의 눈은 또 여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적어놓은 이유가, 이러나 저러나 올해는 긴축, 돈 거두기, 돈 쪼이기 이런 얘기가 가장 화두기 때문에 1월 25일, 26일 요 사이에 또 연준 의장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휘청휘청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때 연준 의장이 생각해보니까는 금리 빨리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허약해요, 체력이, 이러면 그런 비슷한 뉘앙스만 풍겨도 막 갑자기 시장에 랠리를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반대로 최악의 경우에 이거 지금 금리 빨리 안 올리면 큰일 날 것 같다, 너무 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 못 잡을 것 같다, 이제 이러면은 시장이 더 휘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이런 변동성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잡자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좀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올해 각국의 선거들도 너무 많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일도 많고, 나라 간의 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조정 핑계들이 곳곳에 꼭 지뢰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좀 들고 있다가 좋은 기회에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급락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도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상 계좌가 녹아있으니까 연초부터 이거 수익률이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돌아서 있으면 정말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놀랐을 텐데 그래도 좀 이때 잘 대응을 해가지고 연말에 우리 초과 수익을 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